자, 이 세상에 강이 4개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강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필 저 4개의 강에서만 왜 문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000년 전부터는 보니까 기온이 상승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된, 다시 말해서 기후가 이제 안정이 딱 되는 저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농업이 저기에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은 각자가 똘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저기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기후변화와 문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5억 년 동안, 그러니까 5억 년 전, 그러니까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하죠. 그 5억 년 전에 이제 이 지구상에는 생명이 이제 충만하게 되었어요. 지난 5억 년 동안에 이제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0도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30도 사이를 이렇게 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10도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을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왜 저러한 사이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의 과학자인 빅터 이제 고시코프가 바로 이제 그것을 증명을 했는데, 만약 이 지구상에 생명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두 상태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상태는 지구가 완전히 얼음으로 이제 둘러싸여서 영하 90도인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증기가 너무나 더워져 갖고 다 이제 증발이 되고 해서 너무나 뜨거운 상태인 310도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얼음으로 둘러싸이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바로 그 중간 단계의 최적의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10도에서 30도라고 하는 이런 안정한 범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 과학자가 이제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6,500만 년 전, 그러니까 6,500만 년 전에 그 공룡의 시대가 이제 끝났죠. 지난 6,500만 년 동안에 지금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보다 6,500만 년 전에는 한 10도 내지 15도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6,500만 년 전에 이때는 지구상에 그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기온이 쭉 떨어지면서 이제 4천만 년 전이 됐을 때 처음 남극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500만 년 전에 북극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변화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를 약 이제 한 500만 년 전쯤으로 보게 되는데, 바로 지난 500만 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의 지금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바로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있었던, 바로 이 빙하가 있었던 이 시절에 이제 지구상에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빙기와 간빙기가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이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만 빙기, 간빙기를 오가다가 최근 한 120만 년 전부터는 한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이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류가 이 빙기 때 그럼 기온이 얼마나 내려갔냐? 지금보다 지구 평균 기온은 고작 4도 내지 5도밖에 내려가지가 않아요. 봐도 4도 내지 5도 낮은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빙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지난 500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따뜻했는데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그렇다 해도 지금보다는 지구 평균 기온이 단 한 번도 2도 이상이 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이제 파리 유엔의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다 막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의 그러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바로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전임 미답의 그러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 그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2도 이상에서는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출현을 했고, 인류가 이제 쭉 500만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유인원에서 이제 분류가 돼서 원시 인간이 이제 출현을 했죠. 자, 그러다가 약 한 250만 년 전에 이 인류가 두 갈래로 이제 갈라서게 돼요. 이 갈라서게 되는데, 이 갈라서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 원시 인간의 그러한 유골들이 다 이제 아프리카 그 동북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 아프리카 동북부의 생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원래는 이 아프리카 동북부도 원래는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한 그런 이제 밀림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저렇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지역에 건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바나 기후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아프리카 이제 동북부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이게 큰일이 났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식생 상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고 먹거리가 이제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무가 이제 빽빽했었을 때는 이러한 나무 열매들을 이제 따먹으면서 편히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무가 다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무 뿌리를 캐어 먹어야 된다라든가 굉장히 이제 거칠은 이러한 식량을 갖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제 인류는 바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서게 되는데, 한쪽이 파란트로푸스 속입니다. 이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자기의 이빨하고 자기의 턱을 갖다가 튼튼히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거친 이러한 식량을 먹는 존재가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이 호모 계열들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 문제를 머리를 갖다 뇌를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뇌가 용량이 이제 커지는 모습인데, 바로 250만 년 전부터 해서 이 뇌의 용량이 이렇게 훅 하고 커졌습니다. 자, 저렇게 좋아진 머리를 갖고 그럼 뭐를 한 것이냐? 우리 인간은 바로 연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짝대기로다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그러한 거칠은 먹이를, 이러한 나무 뿌리를 꺼내갖고 뭐 돌로 찢는다거나 딱딱한 먹이를 갖다가 돌로 깨뜨려 버린다라든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이 호모속 계열들은 바로 우리 이 부엌 살림을 차려갖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태계의 최고의 지위에 올랐냐?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냐?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저기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뇌를 가진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진 저 상태의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등장을 한 저기 20만 년, 30만 년 전인데, 저 때가 돼서야 우리는 비로소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순전히 이 머리만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다 해도 홀몸으로 이 야생에 던져지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좋아진 머리를 갖고 뭐를 했냐? 우리는 정보를 모았죠. 정보를 모아서 혼자 자기만 그 정보를 쓰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좋은 정보를 우리가 자기의 동료한테 바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먹을 것이 많은지, 어디 가면 이게 따뜻한 곳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동료한테 알려주고, 또 동료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정보를 또 내게 알려주고, 그래서 더욱더 좋은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또 우리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침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은 각자가 똘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저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파란트로푸스,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갔던, 자기 이빨, 자기 턱을 튼튼히 했던 저 파란트로푸스는 결국 멸종으로 끝나버렸죠. 바로 연대를 택했던 바로 우리 호모속이
바로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고 오늘날의 이 문명을 건설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바로 그러한 어떤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호모속이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고 바로 여기에서 연대를 통해 갖고 우리는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가 이제 등장한 거를 이제 20만 년, 3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인류는 대부분 이러한 시간, 현생 인류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 구석기 시대를 갖다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왜 구석기 시대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했는가? 바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학의 증거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부터 해서 지난 10만 년 동안에 이제 기온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2,000년 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기온이 낮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때를 갖다가 빙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또한 기온이 낮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의 변동의 폭이 무척 큽니다. 기후의 변동이 이제 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저 때는 농업을 할 수가 없었고 수렵,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때려잡아 먹고 채집, 이미 열려 있는 거 따먹는 수렵과 채집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만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이제 조건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온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0년 전부터는 보니까 기온이 상승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된, 다시 말해서 기후가 이제 안정이 딱 되는 저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농업이 저기에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농업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고 바로 거기에 이제 강하구 같은 데는 이제 농업 생산량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도 몰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이제 문명이 출현을 하는. 그래서 12,000년 전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가능한 안정적 기후 조건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12,000년 이전을 우리가 빙기다라고 하고 12,000년 이후를 갖다 우리가 간빙기라고 하는데 이 간빙기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홀로세입니다. 바로 이 홀로세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000년 전부터 기후는 이제 굉장히 안정화가 이제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한 6,000년, 7,000년 전 그쯤 돼야지 이제 그 출현을 하게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과학의 결과입니다. 빙기 때에는 이제 빙하가 물이 다 얼어 있으니까 해수면이 쭉 아래로 내려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2만 년 전에는 저기 한 120m 아래쪽에 해수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서해, 남해가 완전히 육지였습니다. 120m 아래 내려갔으니까 지금 그 제주도에 수만 년 전 이제 그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유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주도를 당시에 배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해와 서해가 육지였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갔고 제주도에 갔었고 지금 제주도 동굴에 나오는 유물이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만 년 전부터 이제 기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해갖고 이제 해수면이 점차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12,000년 전부터 이제 기온이 안정화가 됐는데 여기서는 해수면 높이는 12,000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빙하, 얼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온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12,000 이후가 돼도 기온은 안정화는 됐지만 계속적으로 빙하가 녹아 들어가다가 마침내 7,000년 전쯤이 돼서야
더 이상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는 해안선은 바로 7,000년 전에 바로 저렇게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구에는 물도 많고 당시에는 이 비료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단 비료 성분이 이제 강 상류로부터 이제 퇴적층이 이제 밀려내려서 강하구에 이제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구에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많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거기서 뭘 하나 이제 사람들이 뭘 이제 만들어 놓는데도 계속적으로 해수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이 안정화가 될 수가 없죠. 계속 후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바로 문명이 탄생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더 이상 7,000년 전이 돼서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오자 이제는 축적됐던 문명이 계속 거기에 축적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오늘날의 문명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은 바로 농업이 가능한 안정적 기후 조건, 그 다음에 해수면이 안정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날의 문명이 탄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바로 이제 네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죠. 저렇게 네 지역인데, 자, 이 세상에 강이 네 개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나라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강이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강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필 저 네 개의 강에서만 왜 문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저 강들 그 기후 조건을 보게 되면 저 강 하구는 다 건조 지역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강하구들을 보게 되면 다 이제 개간이 돼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 6,000년 전, 7,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 강하구는 완전히 거기 숲으로 우거졌습니다. 나무가 다 이제 우거지고 있고 나무 뿌리들이 엉켜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죠. 강하구가. 자, 그러면 당시 이 문명이 탄생하던 시절은 청동기 시절이에요. 이 청동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금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도 이제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 이건 철기 시대의 이야기이고 이 청동기 시절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 금속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 문명을 탄생을 시키려면 관계 시설을 뚫어야 되죠. 땅을 갖다 파갖고 이 물기를 내야 되는데 이 강 옆에 뭐 나무 뿌리가 엉켜져 있고 여기는 당시에 그 생산 수단으로다가는 관계 시설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로 이 건조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숲이 발달을 안 하죠. 저기는 이 물도 많고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이제 내려와 갖고 이 비료 성분도 많기는 하지만 이 주변이 건조했기 때문에 푸석푸석한 땅으로 돼 있었고 쉽게 관계 시설을 갖다 뚫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로 이제 대량 농업 생산량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도시에서 수만 명이 이제 몰려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습하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곰팡이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굉장히 이러한 병들이 감염병이 잘 전파가 되는데 건조한 기후에서는 이러한 병들이 잘 전파가 안 되는 이러한 강점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 탄생 안에 바로 이 기후가 엄청나게 이렇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의 이 문명의 탄생까지 기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이제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구에 이런 위험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런 위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